안녕하세요. 항상 360을 웃으면서 일하는 생수 배송기사 워터! 야! 입니다. 이거 근데 은근히 중독되는 것 같아요. 재밌어.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빵 터져. 아무래도 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일이 힘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아침마다 이 상차를 하고 나서 힘이 빠지고 나서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자꾸 이제 영상을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지 않나요? 난 재밌는데. 이거 보고 웃으면서 재미없다 그런 사람도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제 시당초 묻지 말고 뭐야 이 새끼 이래야지. 그죠?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 물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250개, 257개인가? 해서 한 260개 정도 싣고 나왔어요. 제가 구역이 넓은 건지 지역에 물이 많이 나오는 건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뭐 조금 저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근데 권역이 넓긴 넓은 것 같아요. 보면 같은 개수를 들고 나가도 저보다 끝나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지역 이렇게 보면 멀지가 않고, 그러니까 저도 움직이는 거리는 뭐 다 5분 10분 막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제 같은 식구들은 이제 그 5분 10분 거리도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거의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더 빨리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승부는 시간이 아닙니다. 개수지. 빨리 하고 빨리 들어가면 뭐하나요. 제가 어저께 이제 댓글에 생수 배송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이 참 인상적이었던 게, 아니 뭐 일찍 끝나고 들어가면은 진짜 땡보직인 줄 알고 와이프도 갑자기 막 대우를 안 해주고 일 쉽게 끝나고 왔네 그러고 이제 또 막 다른 거 시키고 막 안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천천히 하고 몸도 안 다치고 가서 그냥 저녁 정시간에 퇴근해서 들어가서 밥 먹고 그러면 더 대접받습니다. 진짜. 그 해주는 게 틀려요. 빨리 들어가서, 근데 이제 뭐 만약에 내가 일찍 끝났어. 근데 이제 애기가 어려. 그러면 가서 뭐 여보 저기 내가 우리 딸내미, 내가 딸이니까 딸내미 내가 오늘 봐줄 테니까 당신 나가서 뭐 쇼핑하든지 아니면 뭐 친구랑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와. 내가 저녁까지 봐줄게. 그러면 몰라. 근데 그런 남편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좀 제가 좀 애틋해요. 누구나 자식은 소중하지만 제가 이제 애기들 결혼은 굉장히 일찍 했는데 애를 갖는데 10년 걸렸어요. 큰애 첫애 갖는데 애가 잘 안 서가지고 임신이 잘 안 됐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게 뭐 제 탓인지 와이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의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참 10년 정도 마음고생을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 벨트 짱짱하게 맸습니다. 이제 긴장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짱짱하게 클립도 안 했어요. 보이죠? 이거 클립 안 했어.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또 장기침이 또 이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유튜브 이제 일 끝나고 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보는데
대부분 이제 좀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생수 배송 일 하면서 뭐 소개료, 뭐 번호판, 비용,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지입 비용,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들 민감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하시는데,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소개비는 당연히 이제 저도 안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은 있는 것이고, 그 방법조차 모르고 자신이 없어서 소개비를 내고 이제 소개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분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사도 좋은 회사가 있고 나쁜 회사가 있겠죠. 그리고 돈을 받고 회사를 소개시켜 줬고 뭐 어떤 케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걸 부정적으로만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보면서 그 홍보 영상을 많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터뷰 하시는 기사분들이 뭐 돈 받고 인터뷰 했겠나요? 다 거기서 이제 소개받고 들어가서 했겠지. 터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기사분들의 입장도 있고 회사도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개비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저희는 일산하고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으니까 그냥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고 연락처를 뭐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8시입니다. 제 연락처를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하시면 제가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자리가 있으면은 이제 면접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자리가 없으면 대기를 이제 하시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거죠. 되는 거지. 뭐 돈을 내고 들어가는 회사도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욕하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뭐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물론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그렇게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좋은 저희 뭐 회사는 일단은 뭐 기사들한테 크게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일에 대한 푸시는 어쩔 수가 없고, 뭐 그거는 뭐 내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돈 버는 건데 뭐 그거조차 싫다 그러면 그냥 월급 정리해야죠. 그렇잖아.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생수 배송 일이든 택배 일이든 이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내 몸이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용기, 자신감, 뭐 패기, 젊음, 그런 거 가지고는 버티질 못해요. 현실이니까. 현실적인 부분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들어서 시작을 해야지. 이거 뭐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뭐 50먹은 60먹은 아저씨가 저거 하는 거 보고 야 저거 저렇게 하면 나도 하겠네?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굉장히 이제 몸에 인이 배겨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아침에 돼갖고 막 생수 뭐 200개 300개씩 나르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생수 뭐 처음부터 뭐 자신감 있게 막 들이대가지고 뭐 젊음으로 들이댔다가는 그냥 망합니다. 없는 살림에 1, 20만원도 아까운 상황에 또 차까지 사갖고 할부도 나가야 되는데 아주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일을 시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일을 하겠다 하면 제가 얘기했죠. 아파트 계단 가가지고 테스트 해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한 10층까지 그냥 걸어 올라가. 숨이 안 차. 그럼 준비된 거예요.
근데 한 3층만 올라갔는데도 헐떡헐떡 된다. 그럼 하면 안 돼. 일단 저기 아침마다 일어나서 조깅하고, 제가 몸 만들려고 그래서 또 헬스장 가서 막 식단 조절하면서 헬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바디빌딩이에요. 그냥 몸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몸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체육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진짜로 건강하게 그냥 몸을 만들려면 일단 뛰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제일 1번으로 건강의 이제 티가 나는 게 폐입니다. 폐가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폐는 내가 운동을 할 때 제일 나중에 끌어올려져요. 진짜 몸은 막, 근육은 쉽게 남자들은 많이 잘 붙어. 근데 오히려 이 심폐는 달리기 같은 거 잘 안 늘잖아요. 천천히 계속 오래오래 꾸준히 하면서 늘어나는 게 심폐인데, 또 진짜 아이러니하게 이 심폐는 또 금방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먼저 떨어져요. 심폐 능력이. 그래서 달리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기초 체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기초 체력, 정말 이 내 몸에 맞게끔 기초 체력이 되지 않으면, 얘기하는 순간 지금 태능 지나가는데 달리기 하는 아저씨가 보여요. 달리기 해야 됩니다. 달리기 해서 몸을 만들고, 몸이 좀 됐다, 내가 좀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좀 힘이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쇠질 조금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벤치프레스 뭐 한 60kg 한 10개 정도 할 수 있는 체력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준비된 것 같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슬슬 회사를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가서 근데 처음부터 뭐 많이 주진 않아요. 그냥 70개, 80개, 100개, 150개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물량이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나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쳐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센터에서도 믿음이 가니까 조장도 이제 정확한 구역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게 구역을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 티오가 없을 때 있으면은 그때 잽싸게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닫아붙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진짜 구역이 없는데 가면은 이제 스페어를 해야죠.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 사실 하루는 이 사람 거, 하루는 저 사람 거, 그러면서 어차피 돌아가면서 쉬니까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그 법칙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제 이런 몸 관리를 잘 해라, 몸 관리를 잘 해야지 우리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진짜 몸을 만들고 이 일을 하고 그러면 그냥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면서도 잘 들고, 무리 안 가게 잘 들고, 내가 몸이 오늘 좀 안 좋아, 내가 막 힘들어, 그럴 때는 막 무리해서 막 이렇게 오버해서 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등찜 지게, 알루미늄 지게, 이 산악지게, 이걸로 뭐 한 5층짜리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3번, 4번 걸리니까. 근데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들고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에 아귀에 자꾸 이제 무리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뭐지? 무슨 방아쇠 증후군인가? 수지 증후군. 방아쇠 증후군이래. 이 수지 증후군이라는 게 생긴대요. 나도 생긴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붓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불편하고 아프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왜냐면 또 저는 이 등짐이 잘 맞거든요. 이 몸 자체가 그 통이 이 허리통이 굵고요. 이 팔도 짧고 그냥 등짐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는 것보다 뒤로 드는 게 편해요. 그리고 뒤로 들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더 무게중심이 잘 맞으니까 올라가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이제 하고, 그리고 저는 이 드는 거의 중심을 제가 얘기했었나? 제가 예전에 그 피아노 그 배송 일을 했었어요. 잠깐. 그러면서 거기서 물건을 드는 법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오래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피아노 드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힘만 써야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닌 게 진짜 피아노고요. 정말 그 조립부터 분해, 그런 어떤 그 정밀함, 세심함. 피아노 굉장히 고가의 악기잖아요. 부딪히는 순간 난리 나는 겁니다. 다 싸야 돼요. 하나씩 다 카페트로 다 싸고, 뭐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는 뭐 다리도 다 분리하고, 상판, 하판, 뭐 건반 다 분리했다가 싹 다 하고. 오래 하신 분들은 나중에 귀가 좋아져가지고 막 조율도 직접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따라다니던 그 사수 형이 저보다 이제 그때 당시에 2살 많았는데, 그 4살 많았나? 근데 막 생활의 달인에 나오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피아노 달인 해갖고서 막 피아노 날르고 막 그런. 처음에 갔을 때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간 편이었거든요. 그때 한 88kg? 거의 90kg 가까이 나갈 상태였는데, 피아노 가자마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거 어깨 딱 잡고서 손 이렇게 딱 대고 들었죠. 이만큼 들리더라고. 근데 저보다 키도 10cm는 작고 몸무게도 한 25kg는 덜 나가는 그 형이 딱 잡고 드는데, 우와, 피아노가 그냥 이만큼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물건을 드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중심을 잡고, 특히 올라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남자면은 하루 이틀이면 배우는데, 진짜 보통 라이트 피아노 뭐 가벼운 게 150kg 막 이러거든요. 가벼운 게. 그런 거 내려가는 거, 그거 하는 게 밑에서 받치고 위에서 당겨주고 하는 그런 게 정말 기술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배웠었죠. 제가 이제 헬스하면서 그때 어렸을 때 이제 무게충이어갖고 무게 드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일을 하면서 배우고 싶었던 거 중에, 이제 하고 싶었던 거 중에, 그러고 보면 찾는 거 보면 꼭 그런 것만 찾는 것 같아요. 되게 무겁고 막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아노도 했었고, 에어컨은 이제 오래 했죠. 근데 에어컨도 그 피아노를 하기 전에, 이제 에어컨 하기 전에 피아노를 한 거라, 실외기가 한쪽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실외기가 네모난데 컴프레셔가 왼쪽에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이제 왼손잡이인데, 이게 같은 50kg, 60kg라도 40kg가 한쪽이에요. 실외기는. 그러니까는 이제 무거운 쪽으로 이제 대구선 드는 법을 익혀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드는 법을 이제 배워서 알고 있었으니까 다행히 적용을 해서 훨씬 더 이제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좋았고 편했고 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좀 나름 괜찮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뭐 말로, 글로, 뭐 책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몸으로, 생활로, 경험으로 막 이렇게 배우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이 생수 일은 진짜 글로 배우고 말로 배우고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건 진짜 그냥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건데, 몸이 느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천천히 일을 시작해서 천천히 일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그 템포를 절대로 늦추면 안 되고 빨라도 안 되고, 내가 좀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올려도 안 되고, 항상 페이스 유지를 하면서 내 이 마인드를 잡으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건 아니지만 이 생수일이 그래요. 근데 우리 일이 왜 그러냐면, 한 번만 하다 삐끗해서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데미지가 엄청 오래가. 내가 뭐 하다 어깨 다쳤어, 엘보 나갔어, 무릎 나갔어, 안 나요. 왜 안 나냐?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그 부분을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는 거, 미는 거,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 하다못해 진짜 구루마 밀 때, 뜰 때, 그런 것까지 다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다쳐. 몸이 다치면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몸이 생명이다. 진짜 돈, 몸,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우리가 진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 어제 여기 찻집이 공사 구간이었는데 오늘도 공사하나 봐. 아이씨.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 건물 택배 들어가야 돼요. 저기 안에. 네. 어제도 이거 택배한다고 여기 막았는데 못 들어가겠는데, 오늘도 이제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아유, 시끄러웠죠. 아무튼,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웃으면서 일하자 그러면서 인상 쓰고 봤는데 그 사람이 내 영상 보나봐요. 오늘은 갑자기 또 막 웃더라고. 고맙더라고. 아, 참. 그리고 우리 센터에도 몇 분 뭐 보신 분 계신 것 같아. 좀 재밌게 항상 소통하면서 웃으면서 일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 도착했고요. 저는 오늘도 250개, 지금 8시 15분인데 후딱후딱 해갖고 오늘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맛있는 돼지갈비 사 먹으랍니다. 주말이니까.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운행하세요. 빠이. 워터야. 면도 2주 기른 턱수염 이제 또 면도할 때가 됐습니다. 고통의 시간인데 갑니다.